여수와 섬을 잇는 연륙 연도교 일부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 등을 고려해 타당성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광양의 알루미늄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만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입주를 추진 중인 광양경제청은 환경오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사업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편입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매입에 반대하기 때문인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비 수십억 원이 투자된 농촌 전원마을이 유령마을로 남았습니다. 기반시설을 갖추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하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 건립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동부권 지역 문제가 국민청원으로 답변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역민의 관심이 큽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에 들어서는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기간 안에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됩니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재련시설이 없는 알루미늄 공장이라며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청원에 대한 답변은 정비에서 답변을 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재련시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공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도 주민들과 공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국민청원 답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밍타이 그룹이 400억 원을 투자해 광양 세풍산단에 건립하는 연산 10만 톤 규모의 광양 알루미늄 공장. 환경오염 논란으로 불거진 팽팽한 시각차가 국민청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쟁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가 황금산단 내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만 화력발전소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지역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6%를 차지했으며 찬성 의견은 29.7%에 불과했다며 개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광양만권에 이미 6개의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고 해당 발전소가 건립되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낭만포차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두고 의회와 여수시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 서한석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낭만포차의 이전 폐지 응답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의 논평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입장문을 통해 폐지 응답은 이전의 또 다른 의사표현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엔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낭만포차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사업이 편입 토지 매입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2009년에 지정고시된 이 특구 사업은 현재 각종 인허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호텔과 리조트 등 1단계 숙박시설 공사에 착공하고 6월에는 골프장과 마리나센터 등 2단계 개발 토지 보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흥구는 그러나 현재 편입 토지 내 분묘 이장이 지연되는 데다 일부 주민들이 토지 매입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3,500억 원을 투자해 115만 제곱미터의 숙박과 골프, 휴양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섬과 육지, 섬과 섬이 다리로 연결되고 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륙 연도고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수 화태 백야 구간이 대표적인데요.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며 국토관리청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고흥이 다리로 연결될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은 연간 최대 300만 명. 하지만 연륙 연도교 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이 같은 관광 수요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객선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차량 통행량 등을 산정하다 보니 인구가 적은 전남, 특히 도서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고 이 때문에 여수 지역 4개 구간은 사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육지에 반해서 조금 특수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된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수 화태에서 백야까지 다리가 놓일 경우 절감되는 이동 비용은 연간 30억 원. 한 해 40억 원에 달하는 여객선 운임 보조금까지 아낄 수 있지만 이 역시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라든가 긴급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런 부분도 비용으로 산정되어서 정부에서 판단할 때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으로. 이와 함께 타당성 평가 항목 중 지역 균형 발전 분야의 가중치를 최대 40%까지 늘리고 지자체 단위로 산정되는 낙후도 지수를 읍면동까지 세분화하는 것도 연륙 연도교 건설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매끈 밖으로 떨어질 때는 훨씬 더 높은 낙후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시군구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낙후도 지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타당성 평가 개선 방안을 최종 정리한 뒤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들의 성희롱, 폭언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관내 장애인 단체 8곳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여수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장애인 이용객들의 인권 피해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시는 이 자리를 통해 피해 사례와 관련 대책에 대한 장애인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8년 연속 무분규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통합노동조합과 2018년도 임금 협약을 체결했으며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 등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노사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청렴한 업무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 농촌의 전원마을이 조성한 지 4년이 넘도록 텅텅 빈 유령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수십억 원을 투자해 지은 건데 과연 어떤 사연인지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호가 내려다 보이는 전원마을 부지입니다. 집 한 채만이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을 뿐 공터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낙석 방지망에 씌워진 마을 뒤편 산 절개지는 흉물스런 모습입니다. 영암군이 지난 2014년에 완공한 3호읍 난전지구 전원마을입니다. 분양 대상 총 58세대 가운데 지금까지 팔린 것은 고작 한 필지뿐. 전원마을 조성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해 토지 분쟁을 겪었고 분양은 완공된 지 3년이 지난 지난해에서야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를 희망했던 40여 가구가 분양을 포기했고 지금은 문의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영암군이 난전지구 전원마을에 쏟아부은 돈이 국비를 포함해 74억 원. 앞으로도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수많은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원마을 진입로후 선형 개선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반시설 확충 및 분양조건 완화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분양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조성할 때부터 부지가 너무 외졌고 분양 가격도 3.3제곱미터에 50만 원을 넘는 등 인근 다른 택지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외딴 토지인데도 영암군이 턱없이 비싸게 사들였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난전지구 전원마을이 혈세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거대 양당이 내년 예산안에 합의한 것은 적폐 동맹이라며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짓밟고 기득권 사수에 매달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양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회 선거구를 쪼개는 등 정치개혁을 무산시켰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 구 진월면사무소가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붕의 원형 목조 트러스 구조와 출입구 부분의 독특한 조형적 구조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739호로 등록됐습니다. 또
지난 1956년 7월 건축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근현대 건축유산의 가치가 인정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 피의자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소한 데 오늘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윤 전 시장은 검찰 수사가 의도적으로 공천과 관련시키고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검찰 조서에서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AI 비발생 원년 달성과 구제역 청정지역 지속 유지 등을 위해 내년에 동물 방역 사업비로 역대 가장 많은 57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에 확보된 이 같은 사업비를 고병원성 AI 비발생 원년 달성에 110억 원,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160억 원, 기타 가축 질병 최소화와 생산비 절감,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 긴급 방역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이 같은 방역 예산은 지난해 367억 원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63억 원, 도비 92억 원, 시군비 175억 원과 자부단 45억 원 등입니다. 농협이 내년 3월 치러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별점검에 들어갑니다. 농협중앙회 전남검사국은 오는 14일부터 석 달여 동안 광내 논축협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추진과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는 내년 3월 13일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 전국 1,300여 곳에서 치러지며 지난 1회 선거 때 도내에서는 매수, 기부 행위 등 110여 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해수청이 여수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예선의 운영 세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낙포 관공선 부두와 컨 관공선 부두를 예선의 대기 장소로 지정했고 예선업자나 사용자가 권익을 침해받을 경우 여수해수청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 2만 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도 예선 사용 척수를 명시하도록 개정해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겨울철 음주운항 선박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낚시어선과 레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내 주류 반입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